자, 자, 저당권의 효력은 뭐라고 그랬죠?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저당권 그러면 우선 변제권, 유치권 그러면 인도 거절권, 거기 머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변제 받으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자, 돈을 얼마를 우선 변제 받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경매에 넣었는데 경매에 들어갈 게 뭐냐 이거죠. 그 두 가지가 되겠죠. 일단 자, 만약에 이 건물에 이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고 하죠. 우리 이제 피담보 채권이 예컨대 1억이었다. 이게 주된 권리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자, 그러면 요 피담보 채권, 요게 이제 우선 변제 받는 권리죠. 이게 있지만 원본만 한 게 아니고, 자, 이자,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자, 요걸 외워줘야 됩니다. 자, 1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1. 피담보 채권의 범위고, 피담보 채권이 바로 우선 변제받는 채권이라는 거죠. 우선 변제받는 채권의 범위가 손가락 5개인데 외워줘야 됩니다. 자, 저당권은 일단 원본, 내가 1억 빌렸다면 1억 원본, 이자, 요새 뭐 이자 한 2, 3% 하죠. 자, 그 다음에 위약금은 자,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받는 돈이 위약금입니다. 다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줄이면 지연배상이라 그러죠. 지연배상은 1년분 지연배상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채권, 5가지 채권을 합해서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 이게 우선 변제 받는 채권이죠. 그러나 조심할 게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원래 원본 같은 원금이죠. 원금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5개가 피담보 채권입니다. 자, 그게 다음 페이지 나오겠죠. 특히 이제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몇 년분에 한한다 그랬죠?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됩니다. 1년분입니다. 외울 때 1년분 지연배상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음 5번에 저당권 실행비용은 뭐 부동산 감정비용이라든지 경매비용, 등록세 같은 것을 저당권 실행비용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2번 목적물에 보면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오히려. 자, 그러면 요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을 합해서 우리는 1억이라고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갑이 1억을 변제해야 되는데 1억을 변제를 안 했어.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경매에 넣는 거죠. 요 담보 목적물을 경매에 넣는 거죠. 근데 경매를 넣을 수 있는 물건이 원래 물건 요것만 넣는 게 아니고, 자, 이 물건에 부합된 물건, 부합물. 그리고 종물, 종된 물건, 종물. 또는 종된 권리까지 이 저당권이 미치니까 여기까지 경매 청구한다는 거죠. 저게 이제까지 나온다. 358조 목적물의 보유입니다. 자, 저당권의 효력, 즉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두 가지 줄거야 돼.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된 물건 줄여서 부합물, 종물 가로 열고 종된 권리도 미칩니다. 미친다는 것은 거기까지 우선 변제 받는다는 거야. 원래 물건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 같은 말, 설정계약에 다른 약정은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치지 아니합니다. 자, 원래 이제 부합물과 종물과 종된 권리에 미치는 게 원칙인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안 미친다고 또는 안 미친다는 특약,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습니다. 자, 1번에 줄었죠.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뒤에 땡땡 적으세요. 여기는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한다.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물이든 후 부합물이든 불문하고 미친다. 불문하고 미친다. 자, 미친다는 것은 정신이 돌았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는 저당권 설정 전에 있는 물건이든 설정 후에 부합물이든 다 포함해서 미칩니다.
자, 그 부합물의 예들이 나오죠.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에 미친다. 설정 전후 불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합물 얘가 나오죠. 토지에 대한 수목이 부합물이죠. 자, 갑의 토지에 자, 저당권자 을입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이 만약 2월 1일 날 설정됐다. 설정 전후 불문한다 그랬어요. 설정되기 전에 만약에 1월 5일 날 자, 이 나무를 A가 심었죠. 그러면 토지에다가 나무가 부합되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당하죠. 그러면 이 토지 저당은 이 부합물인 수목에도 미친다는 거죠. 미치니까 저당권자가 땅뿐만 아니라 나무까지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설정 후도 마찬가지고 뭐 1월 5일 날 부합됐든 아니면 5월 10일 날 부합됐든 설정 전에든 후든 불문하고 부합물에 미칩니다. 얘 나오죠. 토지에 대한 수목 이게 부합물이죠. 또는 건물에 대한 부합물은 청축 건물이나 부속 건물 등은 부합물의 예입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은 정축물이나 부속물에도 미친다. 다만 출근하가죠. 농작물요 성수간 농작물은 항상 경작자 소유니까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농작물은 절대 부합물이 아니다. 토지 저당은 농작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한편 저당권 설정 시에 이미 부합된 것이든 또는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이든 가리지 않고 효력이 미칩니다. 설정 전에 부합물, 종물, 설정 후 부합물, 종물 불문하고 미친다. 자, 다만 예외입니다. 다만 타인의 권한에 의해 부속된 물건. 자, 권한에 세 가지 적어보죠. 타인의 권한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죠. 타인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의해 부속된 물건이나 또는 설정행위로 특약을 맺으면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종된 권리가 나와요. 3번, 판례학습의 3번.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하여 판단을 지우고 준하여 미친다라고 적어. 판단을 지우고 뭐란다? 미친다. 종물이나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종된 권리 한번 보겠어요. 자, 종물은 이런 거죠. 종물. 종물은 종된 종물. 종물은 주물하고 종물이 같이 있어야, 함께 있어야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주물, 종물. 주된 물건, 종된 물건. 근데 여러분들 그 학교 시간에 배우는 보안제입니다, 보안제. 같이 있어야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자, 우리 횟집이에요. 갑의 횟집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횟집에는 뭐가 있어야 횟집의 가치가 증가하죠? 종물인 수족관이 있어야 되겠죠? 수족관 건물이 종물이에요. 그러면 횟집에 대한 저당권은 수족관에도 미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권리에도 미쳐. 자, 종된 권리 보죠. 자,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만약에 건물 소유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 안 되려면 을이 땅 주인한테 땅 사용권을 뭔가 빌려야 되겠죠? 땅 사용권을 빌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상권이죠. 그다음 가장 약한 게 임차권, 중간에 있는 게 전세권이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임차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자 A다. 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매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경락인 정의, 경락대금 납입하면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이 정의에게 미치는 거죠. 다음, 집합건물로 갑니다. 집합건물에 가면 1201호,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이 전유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땅 사용권인 대지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대지권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입니다. 그게 이제 3번 얘기입니다.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해서 미친다. 자, 민법 제358조 규정은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도 유추 적용되므로 줄거져 있네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다 두 개째 적어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겁니다. 무조건 종된 권리란 말이 나오면 땅 사용권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리고 4번에서 이제 전유부분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줄 건 거예요. 전유부분 소유자 갑이 101호 소유자 갑이 사후에 나중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 갑에게 속하게 되었다면 대지권에도 미친다까지입니다. 자, 이같이 종된 권리란 말이 나오면 단독주택에는 뭐라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종된 권리고 집합건물에서는 대지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거기에 미친다. 자, 다음 2번 과실은 원칙은 안 미쳐요. 자, 저당권자는 점유를 해요? 점유를 못해요? 점유를 못하니까 점유 못하는 사람 과실 못 따먹는단 말이에요. 과실 따먹으려면 점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들고 나간다. 저당권의 원칙은 과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잘라주고 다만 예외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줄거나 압류가 있은 후에 압류는 경매를 개시하게 되면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 후에는 과실에도 미쳐요. 압류 후에 저당권 설정자 갑이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저당권에게 미칩니다. 자, 과실에는 원칙은 저당권에게 안 미친데 뭐한 후에는 미친다고? 압류 후에는 미친다. 자, 3번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은 안 미쳐요. 자, 일단 줄거놓고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토지 위에 건물에는 토지 저당 의력이 미치지 않는다. 요즘도 자주 나와요. 자, 땅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의 물건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토지 소유자도 갑, 건물 소유자도 갑, 뭐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저당권자 은행. 이 토지 저당은 이 토지에만 미치는 거예요. 이 건물하고 토지는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토지 저당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같아든 달라든 똑같아. 또 건물 저당은 건물에만 미치지 토지에 안 미쳐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토지 저당은 건물에 안 미치고 건물 저당은 토지에 미치지 않습니다. 별개 건물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 자, 다음 장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확인학습.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저 답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보죠. 2번 답 2번 갑니다. 틀린 것.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 미친다 그랬죠? 부합물과 종물과 종된 권리에 미친다. 그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자든 후자든 불문한다 그랬죠? 전에 또는 후에 목적 부동산에 권한이 없다는 것은 아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없이 부합한 물건에는 당연히 뭐한다? 미친다로밖에 하죠. 미친다.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는 당연히 권한 없을 때는 미친다. 설정 전후 불문합니다. 뭐 3번은 뭐 등기부 시간에 워낙 많이 했죠.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당연히 뭘 설정할 수 있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다음 5번 조금 전에 했던 5번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면 대지권에도 당연히 맞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게 앞페이지 와보세요. 앞페이지 판례학습에 4번 가지고 출제했다는 거예요. 출제가 이제 좋은 판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번에 우선 변제적 효력 에다가 오른쪽에 있죠. 그죠? 오른쪽 빈칸에다가 좀 적으세요. 빈칸에다가 오른쪽 빈칸에다가 아니면 그거 적으세요. 한 5줄, 5칸 정도 적을 겁니다. 자, 글자를 조금 작게 해서 이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요게 이제 민법에서도 한 문제, 중개사법에서도 한 문제 나오거든요. 자, 이 부동산이 이제 경매에 들어갔어. 저당권자의 경매 청구에서 소유자 갑이었다가 이제 정의 경락인
자, 과거에는 경락이나 그랬는데 지금은 매수인으로 바꿨죠. 아직도 혼용으로 같이 써요. 매수인이 경락대금 납입한 걸로 쓰면 다 낸 때죠.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번 소유권 상실하고 정의 소유권자죠. 187조에서 등기 안 해도 되죠. 상공판경. 경매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납입한 때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자, 배당 순서 이렇게 적으세요. 배당 순위. 그럼 만약에 4억이 경락됐다면 요 4억 가지고 이제 자,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 순서를 내와야 된다. 배당 순위. 요건 11, 12 과정 강의 안 했던 거죠? 자, 제일 먼저 반 사람 영순위라 그래. 영순위. 자, 100%가 영순위죠. 영순위. 자, 우리 오전반에 금년 시험 합격 100% 영순위 누구예요? 예? 영순위. 본인들은 다 영순위죠, 그죠? 자, 주관적으로는 영순위죠. 객관적으로는 영순위가 아니죠. 객관식 시험이니까. 원래 오지 선단이 20%가 확률이죠, 그죠? 2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공부만 하면. 자, 영순위 100% 받는 게 경매 비용입니다. 경매 비용은 미리 예납을 해야 돼. 미리 냈으니까 자기가 찾아오는 거죠. 경매 비용. 그 다음에 더하기는, 자, 영순위가 이제 같이 받는다는 거죠. 영순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취득자,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필요비, 유익비가 영순위로 받아요. 그 다음 1순위. 자, 1순위는 이제 주임법 상위법에서 배웠던 소액보전금이죠. 소액보전금. 주임법에서 서울에는 소액보전금 1억 이하 임차인을 소액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약 3,400까지 최우선 면제. 이걸 일명 최우선 면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은 3개월치 임금채권이죠. 3월치 임금채권, 3년치 퇴직금, 재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2순위. 2순위로 배당하는 게 우리 국세 중에서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뭐 정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이고 당해세만 기억. 그 다음 이제 3순위. 여기가 이제 가장 많죠. 3순위 이제 우리 법에서 우선변제권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 우선변제권자 비교입니다. 를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자, 우선변제권 대표적인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의 대표인 저당권이죠. 저당권. 뭐 전세권도 담보물권 여기 들어가겠죠. 저당권, 전세권, 특별부의 가등기 담보 여기 들어갑니다. 저당권은 설정 등기한 날짜, 등기일자 하고 또 자, 이 소액보전금이 아닌 자, 보통 임차보전금 확정일자 받아야죠. 확정일자가 붙어있는 확정일자부 임차보전금입니다. 확정일자부 임차보전금. 요거는 확정일자하고 등기하고 비교합니다. 등기를 2월 1일 날 하고 확정일자를 5월 1일 날 받았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 더 우선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자, 당해세가 아닌 일반 세금입니다. 우리 국세죠. 당해세가 아닌 국세나 지방세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요거는 자, 이건 여러분 세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법정기일, 법이 정한 기일이죠. 세금 낼 날짜. 법정기일이 만약에 5월 말일이다. 그러면 이 법정기일이 가장 늦네요. 등기한 날짜, 확정일자, 법정기일을 따라 이제 우선 변제를 줍니다. 그 다음 4순위부터는 시험에 안 나요. 4순위는 4개월 이상의 임금채권입니다. 4순위, 5순위, 6순위, 맨 밑에 7순위만 기억하세요. 7푼위, 제일 꼴찌입니다. 7순위가 이제 보통 채권, 일반 채권이라 그러죠. 일반 채권은 평등입니다. 안분비례, 평등하죠. 안분비례. 일반 채권. 자, 요 정도는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배당 순서는 경락대금이 납입이 되면 요 순서대로 이제 법원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합니다. 영순위는 경매비용하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
1순위는 주임법, 상임법에서 소액보전금 중에서 일정액, 그리고 임금채권 3개월. 2순위는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3순위는 우선 변제권자를 비교하는데 담보물건인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담보권자는 등기한 날짜. 다음 임차보전금은 확정일자 받은 날짜, 확정일자 부 임차보전금. 다음 국세, 지방세는 요 세 가지는 그 순서대로 설정 등기한 날짜, 확정일자 받은 날짜, 법정기일을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여기서 끝나요. 그래도 경락대금이 남아있으면 7순위, 꼴찌, 일반 채권, 평등합니다. 그 일반 채권의 대표적인 애가 우리가 차용증 가진 사람들이죠. 차용증 가진 사람. 또는 확정일자 안 받은 임차보전금이죠.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보전금은 7순위 꼴찌가 되는 거죠. 안분비례. 자, 그걸 이제 애웠다고 치면 그 이번에 우선변제적 효력, 여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변제적 효력 1.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죠. 일반 채권자가 꼴찌죠. 그러니까 읽어나간다. 저당권자는 당연히 저당권자는 3순위니까 저당권자는 3순위니까 일반 채권자 꼴찌보다는 언제나 우선합니다. 이게 이제 우선변제권이야, 저당권. 다만 예외적으로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의 소액보전금은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죠. 여기 몇 순위였죠? 이거 1순위이기 때문에. 다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상가도 마찬가지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전금은 저당권 설정일자하고 확정일자 선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됩니다. 다음 이 전세권하고 관계는 설정등기 선후죠. 전세권 설정등기와 저당권 선후에 의합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자, 요 부동산의 을구의 등기부를 보니까 1순위 저당권자 을, 2순위 전세권자 A, 3순위 저당권자 B, 4순위 저당권자 C가 있더라. 그럼 이제 이게 이 절정등기 저당권 이 사람이 제일 먼저죠. 1순위. 그럼 전세권자 2순위 저당권자 3순위 저당권자 4순위 이렇게. 담보물건 사이에는 설정등기선을 의합니다. 다음 3.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 없습니다. X죠. 자, 유치권자는 배당 절차에 참가를 못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그래서 우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 4번 저당권 상환의 순위 이거네요. 저당권 상환의 순위는 먼저 성립등기가 우선하죠. 동일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으면 등기선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 오른쪽 6번 갑니다. 조세 우선 특권을 지워버리거나 조세 채권이라고 하세요. 조세 채권은 두 개로 나눠야죠. 조세 채권은 당해세는 항상 저당권보다 우선하죠. 당해세가 아닌 일반 국세와 지방세는 이 법정기일과 등기기일 날짜 나누죠. 갑니다. 저당권과 조세 채권의 순위 줄거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조세 채권 이퀄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채권의 법정기일 선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당권 설정 일자와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 비교해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자, 그러나 예외. 그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 이걸 줄여서 당해세라 그래. 그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 이퀄 당해세.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언제나 우선한다. 당해세를 먼저 해온다. 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이퀄 당해세. 당해세.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뭐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이죠. 그 당해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언제나 우선합니다. 2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게 0순위, 1순위, 2순위입니다. 그건 외우셔야 된다.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언제나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저당권을 실행하러 갑니다. 자, 1번. 첫째, 경매 신청을 언제 하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았을 때죠. 피담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를 못 받았을 때 저당권자는 부동산 소유의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제
경매 시장하는 개시 결정을 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서 부동산의 압류를 명령하게 됩니다. 아까 했죠. 두 번째 줄었죠. 경매 개시 결정으로 목적물이 압류가 된 후에는 이제 어디도 미친다 그랬죠?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나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죠. 매각, 대금, 납부, 땡땡 적으세요. 매각, 대금 같은 말 경락, 대금입니다. 경락, 대금, 납입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뒤에 지워버리고 매각, 대금, 납부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바꾸세요. 오타가 났네요.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이제 매각, 대금 가지고 맨 밑에 배당 실시라고. 배당 실시. 요거죠? 배당 순서. 교과서가 조금 잘못됐네요. 배당 순위는 지우세요. 잘못됐어요. 영순위가 뭐라고? 경매 비용하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이 동순위로 영순위입니다. 같은 순위야. 1순위가 소액보전금하고 임금채권. 3순위가 당해세, 4순위는 비교입니다. 교과 잘못됐어요. 이렇게 적어요. 제일 꼴찌 7순위가 뭐라고 그랬죠? 일반 채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집어 좀 외우세요.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7순위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법정지상권은 많이 어려우니까 이건 3월달 강의 갑니다. 쭉 지나가고 396으로 옵니다. 395에 맨 5번 제3취득자의 지위를 지우고 제3취득자의 보호 규정. 제3취득자의 보호 규정이라고 적거든요. 제3취득자 보호 규정. 다 적었습니까? 자, 제3취득자 보호 규정. 그 제3취득자가 개념을 좀 조심해야. 요거잖아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을 영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호 규정이 하나 들어가죠. 자, 이 제3취득자는 제3자야. 채무자가 아닙니다. 일단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다. 아까 물상보증인도 채무자가 아니었죠. 자, 제3취득자 개념 가보죠. 갑이 요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갑은 저당권 설정자, 그리고 을은 저당권자입니다. 2월 1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요걸 저당부동산이라 그래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2월 1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 하는 순간 이게 저당부동산이죠. 그럼 이 사람이 설정자, 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자죠. 근데 이 땅을 저당권이 설정 후에 자, 4월 1일 날 자,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소유권 양수인이죠. 소유권을 새로 양수한 소유권 양수인. 그 다음에 팔지 않고 자, 4월 1일 날 병에게 지상권 설정해 줬다. 그러면 병은 지상권자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전세권자가 되겠죠. 이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중에 이 저당 부동산에 소유권 취득하거나 지상권 취득하거나 전세권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 그래요. 그럼 제3취득자는 요 저당 부동산을 다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은 소유권이니까 사용, 수익, 처분. 지상권도 사용, 수익. 전세권도 사용, 수익이에요. 사용, 수익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잖아. 아까 저당권자는 점유해요? 점유 못해요? 점유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은 손해보는 게 없죠. 저당권이 있어도.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변제기에 갑이 채무를 변제를 안 했어요. 그럼 등기부에 등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1순위 저당권자 을이 2월 1일 날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은 갑구에 등기하지만 그냥 공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을구에다가 등기하겠습니다. 4월 달이니까 2월 2순위라고 하죠. 그냥 2순위 소유자 병. 또 이것도 그냥 2순위라고 하죠. 2순위 지상권자 병, 2순위 전세권자 병 이렇게 되겠죠. 이 소유권은 사실은 갑구에 등기하지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당권자지만 점유를 못하니까 얘네들이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고 지상권을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자가 사용수익해서 아직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제 변제기에 채무자가 이 채무를 변제를 안 했어요. 변제 안 하니까 이제 저당권자가 요 부동산 경매 청구하는 거죠. 경매를 청구해서 정의 경락 대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럼 소유권자가 누가 됐죠? 정의 소유권자가 됐죠? 가본 소유권을 상실하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배당 실시한다 그랬잖아. 4억에 경락받아서. 요 순서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조금 이따 배우고 있지만 요 1순위부터 배당 준단 말이야. 1순위 돈 받았죠? 요거부터 소멸시켜요. 1순위가 소멸되니까 요 제3취득자는 다 소멸될 염려가 있다는 거죠. 뭐 존속기간이 뭐 10년 남아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호할 규정이 3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3취득자 그러니까 3개야, 보호규정. 이걸 외우러 간다. 그럼 1. 제3취득자 개념 일단 들고 나간다. 저당권 설정 후입니다. 후. 저당권 설정자 갑으로부터 저당부동산. 저당부동산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합니다. 이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서 그 땅이나 건물을 사거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자를 말한다. 다 줄어 나간다. 저당권 설정자 갑도 제3취득자가 아니고 물상보증인도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제3취득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나중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죠. 저당권 실행 전 같은 말 경매 실행 전이죠. 경매를 실행하기 전에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니까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뒤에죠. 저당권이 실행되면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규정이 필요해요. 자, 보호규정을 2번을 갖다가 1번으로 바꿔. 동그라미 1, 제3취득자의 변제. 3번을 동그라미 2,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그 밑에 동그라미 3 하나 더 적어. 동그라미 3,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3, 경매인이 꼴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요 세 가지 권리입니다. 자, 1번에 제3취득자의 변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건 가장 많이 내죠. 자, 갑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안 하면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면 자기의 권리가 소멸될 염려가 있죠. 그럼 제3취득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소멸 안 당하려면 요 돈을 대신 갚아주면 되겠죠. 피담보 채무가 1억이었다. 1억을 채무자가 못 갚으니까 제3취득자 대신 변제하면 돼.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하면 되겠죠. 그럼 자기 권리가 보존되죠. 1억을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면 돼요. 그게 1번 얘기야. 제3취득자의 변제. 제3취득자 병은 저당권자 을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중에는 피담보 채권 360조입니다.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려면 대신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하면 됩니다. 그 나중에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면 됩니다. 다음 2번이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는 0순위라고 하죠. 몇 순위? 0순위. 자, 이 사람들이 돈을 대신 안 갚아줬어요. 안 갚아주면 이제 경매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서 0순위로 비용상환 청구 받죠? 자, 이렇게 나간다.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계량이나 보존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규정이 예수로 나간다. 저당물의 경매 대금에서 0순위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몇 순위라고? 0순위입니다. 다음 마지막 3번에 제3취득자도 경락인, 경매인이 될 수 있어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 물건이 마음에 들면 자기가 경락받을 수 있죠. 자, 채무자는 경락을 못 받는데 제3취득자는 경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권리죠. 제3취득자가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하고 제3취득자가 이제 비용을 들어갔다면 0순위로 비용 상환 받습니다.
그리고 3번에 경락인이 될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제3취득자 보호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용어를 빨리 정리해야 돼. 그러면 저당권이 쉬운데 저당권의 용어 정리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 6번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다음에 구제 수단이라고 적으세요. 구제 수단. 자, 저당권의 침해 이퀄 적으세요. 저당권 침해는 우선 변제권 침해입니다. 우선 변제 못 받는 게 하는 걸 침해죠. 우선 변제권 침해. 그 대표적인 예는 저당 목적금 열심히 해도 다음 줄거세요. 저당 살림의 부당한 벌채, 이게 대표적인 저당권 침해입니다. 저당 살림의 부당한 벌채. 자, 그리고 놓고 조금 이따 하고 그 2번을 1번을 봐가 동그라미 1 물권적 청구권. 자, 2번은 동그라미 1 물권적 청구권 네 가지인데요. 물 다음 페이지 갑니다. 3번을 2 손해배상 청구권 동그라미 2. 그 다음 가로 열고 4번은 이제 지우고 거기 1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4번으로 바꿔 동그라미 4 담보물 보충의 보 동그라미 1을 3번으로 바꾸세요. 적시변제 청구권의 적.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했다면 물손적보 이렇게 됩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부수 불물도 순서 바꾸라 그랬죠.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물상대위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물권적 청구권의 물청 2번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손 3번에 적시변제 청구권의 적 4번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의 보 물손적보 이렇게 정리한다 그랬어요. 물손적보. 저당권 침해됐을 때 구제하는 수단 같은 말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물손적보. 자, 그럼 저당권 침해 한번 보세요. 예. 자, 갑의 토지에 여기 나무가 있으면 산림나무. 자, 근데 이 나무는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잖아요. 근데 감정을 해보니까 토지는 한 1억 가치가 있어요. 근데 수목이 한 30년, 40년 돼가지고 이게 한 3억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합하니까 이 산림의 가치가, 담보 가치가 4억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이제 을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빌리러 가요. 을은행에 가서 담보 가치가 4억이니까 3억을 빌렸어요. 피담보 채무 3억입니다. 그리고 이 임야에다가 저당권 설정에 저당권자 을은행 등기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갑이 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 안 하면 을은 이 임야를 경매 넣어가지고 경락받아가 4억이니까 3억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당권 침해하러 갑니다. 갑이 이제 저당권 설정해주고 나서 요 산림을, 이 나무를 벌채합니다. 벌채를 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버려요. 벌채가 팔면 이제 담보가치가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1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선변제를 다 못 받잖아. 이게 저당권 침해당했죠. 저당권 침해당했을 때 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주 네 가지라는 거죠. 물손적보입니다. 저당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에? 저당권은 물건이잖아. 그 물건 첫 시간에 물건이 침해다가 뭔가 배웠죠? 물권적 청구권. 이거 배웠잖아요. 자, 물권적 청구는 세 가지가 있잖아. 뭐예요? 반환 청구, 방해배제 청구, 방해방 청구인데 얘는 뭘 못하니까, 점유를 못하니까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게 답이란 말이야, 결론은. 자, 갑니다. 1번 앞으로 돌아와서 물권적 청구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물청 세 가지 중에 뭐는 없다? 반환 청구권은 없다. 이게 답이에요. 무조건 저당권에서 물청이 나오면 반환 청구권은 없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권 750조라고 적으세요. 750조. 자,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돼. 그럼 손배 청구 가능하죠. 저당 목적물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 요건, 즉 고의과실이죠. 고의나 과실을 갖춘 때는 저당권자 을은 침해자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고의과실로 벌채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적시변제 청구권입니다. 또 땡땡. 저당권 침해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고의나 과실이죠. 고의 과실로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함을 주거든다. 저당권자는 즉시 동갑하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줄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하고 즉시 변제 함께 동시에 청구가 가능해요.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도 배상 청구하고 즉시 동갑하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보충은 동시에 안 돼. 보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동시에 안 됩니다. 동시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이 보충되면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나 즉시변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보충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이제 벌채를 해가지고 담보 가치가 1억밖에 안 돼서 3억이 이제 방해당했죠. 을이 3억 빌려줬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갑한테 가서 너 담보를 3억을 없앴으니까 1억밖에 안 남았으니까 담보물 보충해달라고 보충 청구합니다. 그럼 갑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집 가옥에다가 담보를 보충해주죠. 이게 3억짜리야. 3억짜리니까 이제는 보충됐죠. 이럴 때는 추가적 공동저당이 되겠네. 보충됐으니까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손배 청구할 수 없다. 또 보충됐으니까 적시변제 청구할 수가 없어요. 보충은 맨 마지막에 보충하니까 2, 3번 같이 청구 못합니다. 읽어보죠. 담보물 보충, 담보물 같은 말 저당물이죠. 저당물 보충 청구, 땡땡. 저당권 설정자 갑의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로 저당물과의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 갑에 대해서 원상회복 청구, 즉 담보물 보충 청구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원상회복 청구 이퀄하고 담보물, 잘못해서 정담보가 아니고 담보물 보충 청구가 가능하다. 정을 지우고 담보물 보충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다. 최후 수단이죠. 담보물 보충 청구가 가능해요. 자, 따라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 두 개 청구 못한다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나 적시변제 청구는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충 청구를 4번을 끌어내립니다. 다시 간다. 저당권 침해됐을 때 구대 수단 순서가 어떻게 된다? 물, 손, 적, 보.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중에서 뭐는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적시변제 청구권은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데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행사되면 담보가 다 보충됐으니까 방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적시변제 청구를 못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해됐을 때 저당권자 구제 수단입니다. 다음 4번. 저당권과 용의권과의 관계인데, 용의권에 줄 거세요. 자, 용의권은 4개 적어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용의권이라 그래. 앞에 세 가지는 용익 물권이고 임차권은 용익 채권이죠. 그 앞에서 용의권이라 그래. 예, 등기부 시간에도 자, 등기할 수 있는 게 8개 순서 어떻게 됐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용익 채권인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남복권 이렇게 8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잠깐 했는데 요거야. 이 아니네요. 자, 이 등기부를 펴보니까 1순위에 자, 요 부동산이 저당권 설정자 갑, 1순위에 저당권자 을이라고 되어 있고 2순위에 용의권이 있어요. 용의권자. 용의권자가 누구누구였죠?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입니다. 자, 임차권자는 등기한 임차권자가 있을 거, 또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대항력 갖춘 임차권도 있어요. 그 다음 3순위에 저당권자, 4순위에 저당권자 이렇게 있다고 하죠. 자, 이 사람들 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경매 넣게 되면
경매 넣게 되면 이제 경락대금을 정의 4억을 납입했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바뀌었죠? 정의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이제 4억 가지고 배당을 실시한다 그랬어요. 배당 실시하면 요게 이제 1순위 최선순위 저당이라고 그래. 최선순위 저당을 먼저 배당받아요. 그러면 얘를 말소합니다. 요걸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 말소시키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요거부터 말소예요. 저당권부터. 그러면 1순위가 말소되니까 후순위인 용익물권 요거는 10년, 20년 남아도 다 소멸하는 거죠. 뭐 저당권도 다 소멸하고. 요 그림을 좀 그리세요. 밑에 그리지만 저 위에다가 요거 1순위 저당권자 을, 2순위 용익권, 3순위 저당권. 그러면 말소 기준이 최선순위 1순위 저당권이야. 요거부터 말소를 시키니까 후순위는 다 소멸해요. 10년, 20년 남아도 다 소멸하니까 이 용익권 가지고 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대항 못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10년, 20년 남아도. 다음 두 번째 그림. 말소기준 권리. 두 번째 그림 반대. 자, 1순위에 먼저 용익권이 있습니다. 아까 용익권이 뭐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용익권이 먼저 있고 그 다음 2순위에 저당권자 을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 3순위에 저당권자 뭐 A, B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말소 기준이 자, 이 저당권이 최선순위 저당 요게 말소 기준입니다. 말소시키는 기준이 되니까 요거부터 말소하니까 후순위 요걸 소멸하죠. 선순위 용익권 이거는 소멸되지 않고 존속한다는 거예요. 존속. 만약에 지상권이 10년짜리 있다고 10년 존속해요. 자, 존속하니까 요 용익권자는 경락인청에게 나 10년 남았다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 이걸 인수라고 그래. 이 사람이 인수를 받아야죠. 인수주의. 요거는 소멸되니까 소재주의죠. 청소해준다. 말소 기준이 최선순위 저당이다. 그걸 먼저 기억하면 돼. 그림 두 개를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1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용익권이 있으면 싸그리 다 소멸합니다. 그렸어요? 그림 두 개. 왼쪽 거는 1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1순위부터 말소시키니까 다른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른쪽에 거는 선순위 용익권이 먼저 있고 2순위의 저당권이니까 저당권부터 말소시키니까 선순위 용익권은 존속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이 이제 고칼의 1번 우열 결정인데 참 말이 좀 그래요. 동그라미 1번에 그 저당권 앞에다 최선순위를 적어야 돼. 빠졌어요. 동그라미 1번하고 첫자 사이에 최선순위 저당권.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이전에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자, 용익권 앞에 선순위 용익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거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존속합니다. 존속한다. 다음 2번은 거기 최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제3자가 취득한 용익권에 관해서는 최선순위 저당이 실행되면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퀄 소멸한다 이겁니다. 이 그림을 머리에 그려야 돼요. 말소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최선순위 저당입니다. 여기서는 최선순위 저당이 1번이잖아요. 여기서는 2번이 최선순위 저당이죠. 그리고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합니다.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합니다. 배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따지잖아요. 모든 저당은 싸그리 소멸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좀 적어놓고요. 다음 가령 2번에 일괄경매 채권권 나오네요. 이건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